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한 몇 주 동안 개인적인 일로 좀 바쁘다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거든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원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현재는 마케팅 대행사 대표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꺼내기까지 한 몇 주 동안 저한테 다양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왜 바빴나를 좀 돌아보면 첫 번째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했는데 비슷한 평수로 가면 이제 포장이사니까 사실은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좀 넓은 집에 살다가 공간을 좀 많이 좁혀왔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공간에 살다가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살림을 남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되게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풍요의 상태일 때는 하지 않던 고민을 공간이 좀 결핍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어떤 게 나한테 중요하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지? 이게 나한테 중요한가? 그래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한샘이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한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중산층 사람들이 그냥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브랜드가 한샘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구들을 제가 쓰다 보니까 뭐 소파, 침대, 식탁, 옷장, 뭐 책상, 그러니까 가구들이 다 사실은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조그만 데로 이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고민하다가 침대는 가져갈까? 소파는 어떡하지? 이거 내가 정말 되게 어렵게 발품 팔아서 되게 막 이거 되게 구하기 힘들게 귀하게 산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이런 것들이 정말 되게 중요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학원을 그만두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원을 10년 운영을 했고 그 10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학원이라는 일을 통해서는 내가 뭔가 새로운 배움을 얻거나 굉장히 여기서 더 크게 성장하긴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 익숙한 공간을 나와서 내가 성장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저의 성장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결정이 이제 일단 익숙하던 저의 학원장이라는 직업을 내려놨어요. 학원장이라는 직업을 내려놨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직업을 내려놨으니까 백수가 됐잖아요. 백수가 됐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살지를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별로 돈에 대해서 크게 고민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가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처음으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숨만 쉬어도 한 달에 500만 원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평소에 돈을 이렇게 많이 썼구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들어가지를 보면, 뭐 이제 부모님 용돈도 좀 드리는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 중산층으로 보여지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하구나. 이게 저는 이제 1인 가족이거든요. 나 혼자 사는데도 내가 500만 원 정도는 지출을 하는구나를 깨닫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왜 제가 그런 정리를 해야 했나 보면은, 제가 성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장이라는 건 내가 익숙한 안전지대가 아니라 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장지대로 나가면 일단 내가 안 해보던 경험을 해야 되고, 안 해보던 경험을 하니까 옛날만큼 당연히 돈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전만큼 똑같은 지출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이 성장이라는 거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돈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 목표로 하는 성장이라는 걸 내가 이루려면 삼사리를 조금 가볍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했던 게 제 차를 정리했어요. 저는 운전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저는 사실 차가 필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차를 타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제가 차를 24,000도 안 되게 탔어요. 24,000 정도 탔나 봐요. 그래서 차를 돌려보낼 때 보험회사에서 오히려 되게 돈을 많이 환급받았어요. 차를 너무 안 타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한테 필요하지 않은 차였는데 왜 내가 그 차를 유지했나 보면 차가 있는데 제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안 타는 거랑 없어서 못 타는 거랑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나고 생각하면 굉장히 멍청한 지출이었는데 그러니까 저의 품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명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무거운 지출들은 제가 정리를 했고, 제가 쓰는 돈과 시간을 바꿨어요. 아까 한 달에 월 숨만 쉬어도 5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으로 지출을 줄이고, 어떻게 제가 지출을 바꿨냐면, 새로운 뭔가를 이제 해야 되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국내외 마케팅 세일즈 교육, 미국의 그랜드 카든 교육이라거나 우리나라의 마케팅 교육에 투자를 하면서 4개월 동안 제가 2,200만 원 넘게 돈과 시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돈과 시간을 바꾸니까 당연히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사네요. 제가 살던 집을 바꾼 거예요. 살던 집을 바꿨다는 건 이전에 살던 라이프 스타일을 싹 다 내려놓고 최대한 가볍게 살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 실험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고 정리를 했고, 요즘에는 제가 돈 버는 방법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하던 방식과 지금 제가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예전에 제가 돈 버는 방식과 지금의 제가 돈 버는 방식이 다른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일을 했죠. 많이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제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저의 몸값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라는 사람의 몸값을 높여가는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사 얘기를 하다가 좀 많이 왔네요. 첫 번째 제가 바빴던 게, 제가 이사를 하면서 바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사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었고,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풍요로울 때는 이게 다 나한테 필요한 건지 중요한 건지 그런 생각 자체의 이유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결핍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만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 진지하게 깊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핍의 상황에 놓였을 때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 집중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이사 프로젝트가 그래서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새로운 일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새로운 일이 들어왔는데, 새로 내가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이 나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투입하는 노력 대비 결과물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마디로 남들하고 똑같이 일이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의 인풋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 바쁘다라는 느낌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한 몇 달 동안은 굉장히 시간의 여유가 있이 너무너무 여유 있게 살다가 오랜만에 이 바쁘다라는 느낌이 들어오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 바쁘다라는 감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얻어지는 묘한 만족감이 있어요. 내가 되게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이 열심히 사는 느낌만으로도 사실은 사람한테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되게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바쁘다라는 감정이 사실은 주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런 감정 자체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 바쁜 게 과연 되게 나한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바쁨인지, 아니면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금 레버리지를 당하는 바쁨인지,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시간을 쓰는데 그에 비해서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정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조차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이라는 걸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약간 단편적으로 얻어지는 만족감은 있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되게 중요한 일인가?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가? 되게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나한테 만약에 남아있는 시간이 뭐 1년이야? 내가 지금 1년밖에 살 수가 없어. 아니면 내가 지금 한 달밖에 살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내가 이 일을 지속할까? 라는 질문을 제가 저한테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되게 클리어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뭐 코칭하는 일도 하고 있고,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일도 하고 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남겨야 할 일과 제거해야 할 일이 되게
명확해지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공간에 결핍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고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 중요하지 않고 제거돼야 되는 것들은 뭐지? 그리고 이것들을 제거할 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대해서도 내가 시간이 결핍하게 되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결핍하게 되니까 정말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는 건가? 이것들이 정말 나한테 다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남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제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까 제가 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한 달에 내가 손만 쉬어도 월 500이구나. 손만 쉬어도 월 500이라는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나한테 다 필요한 것들인가? 이게 정말 나한테 다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남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나서 제가 쓰던 돈을 제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내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에 제가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삶에서 이런 것 같아요. 풍요로울 때는 정말 나한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풍요할 때는 내가 알지 못하던 것들이 결핍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정말 나한테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뭔지 이 결핍의 상황에 놓일 때는 이런 것들을 내가 진짜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나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일단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바쁘죠.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기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고 그러니까 바쁠 때는 판단을 잘 내가 할 수 없거든요. 누가 뭔가 던져주면 바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거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떤 면에서 위험하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삶에서 누가 나한테 주는 정보라든지 누가 나한테 주는 어떤 일의 오더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삶의 목적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누군가가 나한테 던지는 정보들이 그냥 나한테 여과 없이 다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 교육에 대해서 엄마가 어떤 교육의 방향성이라든지 목표 지점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옆집 엄마가 이거 한대더라, 옆집 엄마가 이거 하래더라, 아니면 왜 이런 거 안 해라고 하는 정보를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일도 아니야. 근데 옆집 엄마가 내 인생에 책임지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 책임지지 않는 승부에 책임 없는 누군가가 나한테 던지는 무책임한 조언에 내 어떤 삶의 자원들이 다 그렇게 분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정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요즘에는 이런 가방 하나 정도는 들어줘야 돼. 요즘에는 이런 식당 가서 이런 어떤 맛집에서 이런 경험 정도는 해줘야 돼.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 삼사리에 대해서도 조언을 할 수가 있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조언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건강에 대해서도 조언을 할 수가 있고 조언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조언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삼사리가 무겁고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삶이 바쁘고 힘든가를 보면 진짜 내가 내 삶의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소음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원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그거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직업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20대 때 제가 사실 제일 처음에 하고 싶었던 일은 웹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사실 이 직업을 구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1년 정도 졸업하고 1년 정도 열심히 이제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배웠고 1년 정도 백수로 놀았어요. 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 직업에 들어갔는데 1년 정도를 제가 해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이 일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박봉의 일이 너무 빡세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너무 원하던 일인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잠깐 내려놓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야지. 그러다가 이 영어라는 걸 만났는데, 이제 여기서 원래는 제 공부를 하고 영어 실력을 늘려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 학원의 부원장님께서 갑자기 선생님 한 명이 이제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애들 가르쳐 보지 않겠냐고. 근데 저는 가르치는 일에는 그 교사라는 직업은 뭐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상관없이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닿지 않았죠. 근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수강료 90% 할인. 그러면 10만 원이면 10,000원만 내면 수업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진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원해서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들도 귀엽고 생각보다 가르치는 일도 재밌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제 인생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본 거는 영어를 만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영어를 만나서 내 영어 실력을 늘리는 일에 열정을 썼고, 그리고 아이들의 실력을 늘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열정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학부 전공을 영어를 안 했어요. 공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하는 일이 맞나? 이거 내가 지금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스스로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내 전문성.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유행하던 테솔이라는 거라도 하고 싶어서 원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스케줄을 조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했어요. 퇴사하고, 당시에 영어 전문 학습지로 뭔가 이제 그 교재가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 선생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직을 했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보스님 만나서 3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됐죠. 대학원 진학했고, 대학원을 이제 진학하니까 또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강사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강사 일 말고 회사원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좋아 보이는 회사라는 걸 택했어요. 근데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 들어가 경험하는 거랑 되게 달라요. 회사 입사하기 전에는 이 일을 되게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회사가 어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좋아 보이는 일이랑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고, 우연히 회사에서 저를 이제 본사 직영 학원장으로 발령을 냈어요. 학원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이제 예전에 가르치는 일을 떠나올 때는 다시는 내가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회사 일을 경험하고 비교군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고 언제가 내가 가장 행복한지가 더 오히려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학원장을 이제 학원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또 학원도 제가 10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재밌게 했고 짧은 기간 안에 또 기간 대비 돈도 많이 벌었고. 근데 10년 정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되게 다양하게 실험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이제 이것저것 되게 재밌는 실험을 많이 했고, 또 되게 운이 좋아서 이제 기간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성장도 했고. 근데 문제는, 이 나의 성장보다 내 비즈니스의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제가 되게 이 사람을 핸들링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수하고 6개월이 안 돼서 6개월 만에 첫 매출의 2배를 찍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학생도 늘어나고 학부모도 늘어나고 강사도 늘어나고, 그게 저는 이렇게 사람 관리가, 이 자영업을 한다는 게 사람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내 일을 혼자 잘하던 사람이라서 내 일을 남한테 나눠주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란 일은 다 내가 가능하면 떠안아서 하고, 이 모든 사람들과 소통도 다 내가 하려다 보니까 되게 이제 이런 업무의 어떤 부담? 업무의 과중? 근데 이런 걸로 되게 번아웃이 와서 되게 사실은 이제 지쳤었죠. 그래서 제가 했던 선택이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다 제거하자. 그래서 이제 또 당시에 제가 제거 시스템을 작동했는데, 문제는 제거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제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고 뭔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와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겪어야 제가 성장하는데, 이런 것들, 불편한 것들을 싹 다 제거하다 보니까 되게 지루해졌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지루한 상태로 몇 년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정말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 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면 지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죠. 학원에서 가장 안전한 건 공부만 시키는 건데 아이들 입장에선 공부만 시키는 게 가장 지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서 몇 년 동안을 제가 계속 갈등하다가 이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저희 멘토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저의 원래 기질대로 좀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다양하게 실험하고 이 아이들에게 공부 이상의 것을 주고 싶은데 이제 고객들이 그런 거를 사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실험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사실은 이제 학원을 정리하고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원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하는 삶을 찾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어떤 거냐면 고 신해철 씨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제가 한 몇 주 동안 엄청나게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저한테 갑자기 이 노래가 스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돈이 없던 시절에 저는요. 돈을 벌면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돈만 벌면 정말 내가 그때부터는 고민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 지점에 갔는데 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이걸로도 절대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 일을 능숙하게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진 않거든요. 그럼 이 성장이라는 걸 위해서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안 하던 다양한 시도를 해야 돼요. 예전에 만나지 않던 다양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이런 거죠. 나 자신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배움을 얻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새로운 배움, 새로운 경험을 내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바쁘게 살던 그 시절에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바빠지는 그 시간 동안 다시 원래의 내가 과거에 그 생각할 겨를 없이 바쁘게만 살고 바쁘게 산다는 거에서 만족감을 얻던 과거의 나로 돌아간 그런 기분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동물원에 다녀왔거든요. 동물원에 가서 보면은 사실 동물들의 삶이라는 게 정글에 있는 동물들이 봤을 때는 부러운 삶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사자가 이렇게, 사자가 우리 6마리가 갇혀 있더라고요. 근데 동물원의 동물들은 일단 되게 안전해요. 저는 몰랐는데, 사자들도, 다른, 이렇게, 물소라고 하나요? 이렇게 뿔 달린 이런 소들의 공격을 받으면 얘들도 생명을 잃을 수 있대요. 사자들도 그런 동물한테 공격당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사자들의 새끼들을 다른 또 맹수들이 이 아기들을 또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동물원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사. 이 생존에 대한 게 완벽하게 이 보장이 되는 사실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삶을 이 동물원 안에 있는 이 사자나 호랑이나 이 곰의 삶을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과연 이게 부러운 삶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호랑이 한 마리를 봤는데 그 호랑이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직선 거리를 두고 왕복해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 중에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동물들이 사실은 여러 동물이 있었거든요. 침팬지 같은 애도 하나 그랬고 동물도 호랑이도 그랬고 근데 왜 얘네가 그런가를 보면 이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본능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다양한 변동성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게 얘네들의 본능인데 이 본능을 지금 인간이 본능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안전이라든지 생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유를 잃어버린 삶에서는
진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걸 사실 이 동물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만 얻어지면 내가 되게 행복할 거야. 이런 것들만 얻어지면 되게 삶에 내가 원하는 그런 만족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자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런 거를 막 내가 한 번에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한 번에 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삶이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정말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나라는 그런 질문을 나한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이 예스인지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특히나 바쁘게 사는 분들일수록 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겨를과 여유가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의도적으로 정말 나한테 남은 시간이 한 달뿐이라면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자원이 뭐 한 달에 100만 원 뿐이라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를 결핍의 상황에 넣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얻어지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아서 그것을 가치 있게 채워가고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에 기여하고 뭔가 내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보람을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요, 성장입니다. 성장.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가 지불은 삶을 좀 가볍게 내려놓는 거죠. 정말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나한테 시간을 쓰기를 요구하지만 내가 그렇게 중요하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내가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원이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것들은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사실 하려면 좀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익숙하지 않은 안전지대에서 안전지대 밖에, 성장지대 나가면 사실 여러분 매일이 불편해요. 성장지대로 나가면 잘 되는 날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불편하고 뭔가 내가 되게 특히나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시는 분들은 이 불편의 감정을 이겨내기가 되게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다 과정으로 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경험을 가지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겪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용기다. 이런 것들은 다 과정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성장의 경험을 했다면 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런 용기와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사람이 삶에서 희망이 사라지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희망이고, 이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든 용기를 내고 어떻게든 내가 뭔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마련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나와 대화를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